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죠? 궁금해하실 텐데요. 2021학년도 부산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에 근무 중인 진시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우리 학교 논술 전형에 안내를 드리게 된 것은 출제에 직접 참여했던 그런 계기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논술 전형 안내인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논술 전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1학년도 논술고사의 출제 방향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도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도 논술고사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1학년도 논술 전형의 주요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논술고사의 출제 방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선행학습한다 그래서 절대 유리한 논술고사가 아닌 것이고요. 네, 본고사 형태는 절대 아니라는 것. 다른 것을 많이 안다거나 많이 공부했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이 학습을 해온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력과 논리적인 서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의 범위를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를 교수요원들, 교수출제위원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됐는지, 선행학습은 들어와 있는지, 본고사 형태는 아닌지 이런 분들을 재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를 좀 보실까요? 출제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교육과정인데요. 이 인문사회 계열이기 때문에 국어과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 그 다음에 도덕과 교육과정 이 세 군데가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출제 방향을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핵심 개념, 핵심 키워드를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핵심 개념과 기본 개념을 우리 사회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과 연결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학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이 대학교육과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 독해력, 논리력, 문제 해결 능력, 표현력 이런 것들도 출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작년도의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도 출제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작년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부산대학교 논술고사의 문제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는 장문의 통논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시문들이 다 짧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제시문들이 짧게 연결되어 있는데 크게 세 문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 문제 2, 문제 3이 되어 있고요. 대문항 내에서 2개의 소문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 2, 3에 소문항 2개씩 해서 총 6문제가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시문은 짧은 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문제가 2개씩 총 6개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통논술이 아니고 제시문 안에서 충분히 답을 찾아서 질문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자기 글로 써내라. 이게 이제 부산대학교 논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선행학습의 내용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핵심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교과서, 교육과정 내에 들어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제시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배운 내용을 답안지에 쓴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답안지입니다. 이 연필로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고요. 지우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자신이 누군지를 표시하는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쓰시면 안 되고요. 지우개를 사용하시고 연필, 샤프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적사항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원학과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대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답안은 반드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수 범위 내에 쓰셔야 됩니다. 뭐 20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180이나 220, 180 밑으로 떨어지거나 220 밖으로 넘어가거나 이러면 감점이 된다는 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답안지에는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일체 마킹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간단하게 작년도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논술 준비를 해오시면서 이미 충분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요. 자, 문항 1번은 어떤 게 나왔을까요? 1번에 뭐 제시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제시문이 있고 나제시문이 있고 그렇죠? 다라 마까지 있습니다. 이 제시문들을 먼저 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핵심 요지와 키워드를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질문이 요구하는 대로 쓰라는 것이죠. 자, 먼저 질문을 읽어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1-1번. 제시문 다에 공간주권의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에 느티나무 도서관, 기억이죠? 그 다음에 제시문 나에 니은, 흑인 개토가 갖는 성격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자,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1번은 뭐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고 작게는 세 가지죠. 처음에는 제시문 가에 공간 주권 개념을 활용하라 이겁니다. 그게 뭔지를 캐치해내고 답안지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그걸 활용해서 제시문 가에 느티나무 도서관, 제시문 나에 흑인 개토가 갖는 성격이 무엇인지 특히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쓰라는 것이죠. 빠르게 문항을 읽어보고 이 제시문을 읽어보는 게 문제 푸는데 상당히 유리하겠죠. 1-2번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 다와 라의 논지를 제시하고 이건 벌써 제시하라는 거죠. 답안지 안에. 그 다음에 그것에 의거해서 제시문 마의 디귿의 의미 많은 시민단체들이 서울역의 노수민, 노숙인 강제 퇴거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활동 이 부분을 설명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와 라의 논지를 정확히 써야 되고요. 먼저 답안지에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이 강제 퇴거 방침을 철거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쓰라는 것이죠. 자, 두 개 문제를 빠르게 질문을 캐치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시문을 빠르게 읽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가에서는 이게 뭔가, 느티나무 도서관이구나. 그럼 느티나무 도서관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역 사람들이 재개발되면서 어려웠던 마을인데, 이게 공공도서관, 느티나무 도서관이 들어와서, 이건 상당히 좋은 의미의 주거 공간 개념이구나, 공간 주권 개념이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겠죠. 네, 제시문 나번은 뭐 가와 비교해 봤을 때 벌써 개토라는 용어가 생각이 나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실 텐데 개토는 이 상당히 어렵게 사는 지역이죠. 이 빈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토가 들어 있습니다. 개토를 봤더니 개토는 안 좋은 지역이더라. 벌써 느티나무 도서관과 흑인 개토 지역은 벌써 두 개가 다른 말이구나. 이해가 되겠죠. 답안 같은 경우에 봤더니 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밑줄까지 친절하게 거줬어요. 이 공간 주권 이러면서 공간의 공공성, 인간성을 지향하는 가운데 민주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대안적인 삶의 정치가 배태되는 장이다. 그게 이제 공간주권의 개념이다. 벌써 답을 써놨죠. 자, 그래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공간주권이 뭔 의미냐? 그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행학습 그 지식을 가져다가 공간은 이거고 주권은 뭐기 때문에 공간주권은 이거예요. 그렇게 쓰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제시문 안에 있는 걸 빠르게 캐치해서 그 의미를 자기식의 글로 쓰라는 게 우리 부산대학교 논술의 핵심 요지입니다. 자, 라번을 봤더니 한나 아렌트가 이 정치 철학자가 얘기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브 어피어런스하고 스페이스 오브 리프레젠테이션. 그래서 현상의 공간, 표상의 공간. 봤더니 누구, 무엇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읽어봤더니 무엇으로 자꾸 얘기하는 건 안 좋은 것이고 누구로 얘기하는 게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라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끌고 온 것이죠. 자, 서울역에 노숙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불평, 불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노숙인들의 강제 퇴거 방침을 결정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노숙인들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시민단체가 이제 철회 운동을 펼쳤는데 그렇다면은 이 서울역의 노숙인 강제 퇴거 방침이라는 것은 벌써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가나다라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의 공간 주권을 활용해서 느티나무 도서관 흑인 개토를 성격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느티나무 도서관은 공간 주권이 실현된 것이죠. 근데 그 공간 주권은 뭐라고요? 공공성, 인간성, 민주적인 공간 운영이니까 공간의 민주적 운영이 되겠죠. 그렇죠? 대안적인 삶이 배태되는 것.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겠죠. 이거는 공간 주권이 실현된 것이고 흑인 개토는 실현이 안 된 것이겠죠. 자, 이런 식이요. 너무 쉬운 문제라 15점, 15점을 주는 겁니다. 논술의 첫 번째 문제, 6개 문제 중에 2개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거를, 상중하 중에 하를 배치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럼 문항의 출제 의도, 이런 것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점 기준표를 좀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채점을 할 때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오셔서 여러분들 학과 단위로 일관되게 교수님 2분이서 이제 채점을 하시게 되는데 1-1 문제를 채점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느냐.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이죠. 자, 공간주권 개념을 활용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씁니까? 첫 번째 채점 기준표 중에 하나, 공간주권의 핵심 개념을 찾아라. 그거죠. 공간주권이 뭔지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핵심 개념으로. 두 번째는 느티나무의 성격이 뭔지, 흑인 개토의 성격이 뭔지를 쓰고 공간주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를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채점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문장, 이것이 연결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 완성도가 높은지, 그렇죠? 어휘력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까지 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공간주권이라는 건 능동적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참여라는 것, 핵심 개념은 이거죠. 공공성, 인간성, 민주성, 주체성, 그렇죠? 뭐 보편적 인권 이런 핵심 개념들을 제시문에서 갖고 와서 얼마나 이 학생이 자기식 글쓰기로 잘 활용하고 있느냐,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채점 기준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답안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실질적으로 답안지를 썼던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핵심 개념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자기식 글로 써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1-2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점 기준표. 자, 질문은 어땠었죠? 제시문 다와라의 논지를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표의 첫 번째 뭡니까? 제시문 다와라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채점 기준표에 제일 위에 올려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다와라의 논지에 의거해서 마의 디귿 의미를 잘 설명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문장은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완성도는 높은지, 언어력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어는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공공성, 인간성, 민주성, 공간 주권, 보편적 인권, 그 다음에 현상의 공간, 표상의 공간, 무엇, 누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시답안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써 있습니다. 250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자. 250자에서 20자를 빼면 230자죠. 230자가 안 되거나 270자가 넘어가면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것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2번입니다. 문항 2번도 봤더니 뭐 갈릴레오가 나오네요. 그리고 뉴턴이 니은에선 제시문 나에서는 나오고 가에선 갈릴레오가 나와요. 제시문 다 다윈? 제시문 라를 봤더니 지식이 어떻고 여기 또 줄쳐놓은 것 기억으로 해서 표시까지 하는 거 봤더니 통섭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던 것이죠. 그러면은 다윈이 디귿, 뉴턴이 나, 가에서 갈릴레이. 그럼 이 사람들하고 통섭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묻는 문제가 들어갔겠구나. 벌써 이렇게 흩어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자, 그 다음에 또 제시문을 제시문이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는. 그럼 이건 난이도가 좀 높겠네. 앞에 것보다. 그렇죠? 문항 1번보다. 그 다음 제들마이어가 누구야? 봤더니 뭐 현대예술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결이야? 과학자들하고 현대예술이 무슨 관계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달고 가겠죠? 바번을 봤더니 이게 뭐 의식이 어떻고 막 이러다가 봤더니 민족주의 앤더슨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친절하게 민족주의를 고딕으로 해주고 또 줄까지 쳐줬어요. 자,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현대예술, 민족주의, 통섭, 그 다음에 아까 근대 과학자들 간의 관계를 묻는 거겠구나. 그러면서 질문을 봐야죠. 그렇죠? 제시문 가, 갈릴레이, 제시문 나의 뉴턴, 제시문 다의 다윈이 수행한 제시문 나의 통섭의 방식에 대해 쓰시오. 그죠? 빠르게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제시문에서. 자, 2-2번을 봤더니 제시문 나의 뉴턴의 만유인력, 마의 현대예술, 바의 민족주의의 의미를 비교 설명하시오. 아, 이게 지금 뉴턴의 만유인력하고 현대예술하고 민족주의가 뭔가 연관성이 있으면서 차이가 있는 걸 물어보는 거구나. 벌써 이렇게 짐작을 하고 찾아내야죠. 빠르게. 어디서요? 부산대학교 논술은 답이 다 어디 있다고요? 제시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절대 선행학습을 통한 학원에서 배운 내용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레이를 봤더니 갈릴레이가 통섭을 했다. 무슨 통섭일까? 봤더니 뭐 지동설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리고 봤더니 수학의 기하학을 사용해서 경사면으로 자연을 추상하면서 물리학을 했다. 수학하고 물리학, 조수이론, 우주 이런 거를 연결시켰나 보다. 그게 통섭이었나 보다. 뉴턴의 프린키피아 봤더니 뭐 만유인력을 했는데 만유인력은 신의 섭리가 작동한다. 뉴턴에게는 만유인력이 신의 섭리였네. 신과 관계가 있었나 보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통섭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겠죠. 봤더니 자연과학은 도덕철학, 정치철학을 한다. 이게 뭐야? 그러면 과학은 신학과 철학을 제치고 지식의 표준이 됐는데 답이 어디 있을까요? 뉴턴에게 신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죠. 그렇죠? 신에 충만했다. 자연과학을 통해서 우주에서 신의 계획을 이해한다. 자, 그럼 이게 자연과학하고 신학을 연결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찾는 거죠. 그렇죠? 다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윈도 봤더니 멜더스의 경제학, 인구론을 읽으면서 자연선택에 관한 개념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자연선택에 의해서 생명이 나뭇가지처럼 뻗어서 진화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래서 생물과 연결을 시켰다. 무엇을요? 물질 영역을. 이런 것들이 이제 통섭의 내용이 되겠죠.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통섭이 뭐냐? 모른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죠. 이미 답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unity of knowledge,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학문이 개별 학문만의 지식 체계로 세상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한 사물, 그 한 주제에 대한 통섭적인 모든 학문의 모든 지식을 통일적으로 일체된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 관계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통섭이구나, 컨실리언스라는 개념이 그런 거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현대예술하고 민족주의는 신에 대한 의존성이 사라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현대인들이 신의 대치품으로서 현대예술과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을 끌고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문맥을 제시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출제 의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 2-1은 통섭을 물어보는 것이죠. 갈릴레이, 뉴턴, 다윈이 통섭을 어떻게 했는지 찾아서 쓰세요. 초월적 존재, 신의 존재인데 그 신이 근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상당히 존재의 이 능력이라든지 위치감이 존재가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현대예술,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신의 초월성을 대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제시문을 통해서 파악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채점 기준 보면 나오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건 10점짜리예요. 제시문 가의 갈릴레이, 나의 뉴턴, 다의 다윈이 수행한 제시문 나의 통섭의 방식을 쓰시오. 그러면 갈릴레이, 뉴턴, 다윈이 최소한 3점씩 되겠죠. 채점을 한다면 10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1점은 전체적으로 맥락이 맞는지, 핵심 키워드를 썼는지, 아니면 연결이 문맥의 연결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것이겠죠. 핵심은 여기 있네요. 조수운동, 수학, 지동설, 신학, 경제학을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핵심어도 반드시 제시문에서 뽑아서 사용하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 답안은 이렇고요. 이게 학생들의 답안입니다.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마의 현대예술, 바의 민족주의가 서로 간에 어떤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 설명하라 그랬죠.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을 써야 됩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은 신의 섭리, 뉴턴은 아직 신을 충분히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만유인력을 신의 섭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했는지 현대예술은 신을 부인한 자리에
들어선 것인지, 새로운 우상 숭배인지를 이해했는지, 민족주의 역시 이 현대예술과 같이 신의 대체품인지 그것을 이해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만유인력과 현대예술 민족주의의 차이점은 뭘까요? 신을 인정했던 뉴턴의 만유인력과 신을 대체한 현대예술과 민족주의, 이 차이를 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문장 연결이 좋은지, 글의 완성도는 높은지, 핵심어들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문항 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가번 빠르게 봤더니 증오네요. 그러면서 또 기억에다가 밑줄까지 고딕체로 해가지고 해줬어요. 증오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근원. 나번을 봤더니 두려움이네. 그러면 증오, 두려움. 또 다번을 봤더니 걱정하는 시민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야? 뭘 걱정해? 그리고 봤더니 독일의 극우 세력들이 난민 유입, 독일이 다문화 사회가 더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종차별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걱정하는 시민들. 이 사람들은 이민자들을 다문화 사람들을 이미 증오하고 악마화하는 이런 것들이구나. 라번에 봤더니 언어의 수행적 능력이네. 이게 뭔 얘기야? 발화 얘기가 나오네. 고민이 깊어지죠. 갑자기 이게 왜 어려운 얘기가 나와? 침착해야죠. 당황하면 안 됩니다. 읽었더니 말이라는 거는 발화자의 의도가 와전되기도 하고 바뀌는구나.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미 여러분은 국어 시간에 이 발화에 대해서, 발화론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빠르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국어적인 지식을 갖고 온 것이죠. 인문사회 논술은 국어과 교육과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어에서 발화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여보라는 말은 우리말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 말을 가져다가 조선 사람들을 비화하는 일종의 멸칭으로 사용했다. 경멸하는. 마번 봤더니 이건 소설이구나. 이게 벌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당히 우리 사회의 일종의 차이를 너무 강조하는 것.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주인공이 얼굴색을 바뀌게 하기 위해서 매일 탈색체로 세수를 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또 그런 탈색제 세수하는 거를 싫어서 아들을 때렸다가 또 로션도 갖다 주고 이런 부정에까지 느끼는 이런 글들이 들어와 있구나 보는 것이죠. 바번 같은 경우에 이거 다문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다문화 맞네 그러겠죠. 다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다문화주의. 그리고 또 봤더니 디귿해가지고 주홍 글씨를 그려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빠르게 제시문들의 핵심 키워드 주제를 찾고 넘어와서 3-1을 봤더니 나다를 바탕으로 가의 증오의 자양분을 공부하는 근원이 뭔지 찾아 이유를 서술하시오. 3-2 마지막 문제죠. 6번째 문제를 봤더니 탈색제가 상징하는 게 뭔지 이미 답안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바탕으로 쓰고 제시문 바의 주홍 글씨가 상징하는 걸 다라를 바탕으로 쓰시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빠르게 질문이 요구하는 답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채점 기준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제시문 다와 라에서 증오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근원이 뭔지를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증오라든지 두려움이구나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증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득권, 그렇죠? 혐오, 악마와 차별, 타자, 이민자 이런 용어들을 핵심으로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마지막 문항도 역시 똑같은 것이죠.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탈색제가 뭘 의미하는지를 쓰고 제시문 바의 주홍 글씨가 상징하는 걸 제시문 다라를 바탕으로 써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핵심어는 똑같겠죠. 두려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혐오, 걱정 그렇죠? 이런 것들 가져다가 또 여기는 이제 언어의 수행적 성격, 발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쓰면 되겠고요. 수치심, 모멸감 이런 것까지 핵심 키워드 가져다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릴게요. 부산대학교는 여러분들의 선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논술시험에서. 제시문에서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핵심 논지와 제시문에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답을 찾고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고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을 모두 다 정확히 여러분 자기식 글쓰기로 써주면 되겠다. 그게 부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논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지요. 이제 작년도 논술고사의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인문사회계열의 모집 인원은 28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 인원이 상당히 됐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18.28, 18대 1 정도가 됐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시한 인원은 5,000명이 아니고 1,500명이어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5대 1 정도, 5.3대 1, 5.4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65명이 합격을 했고요. 등록은 251명 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수능의 최저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논술도 끝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대 1이 마지막에는 5.4대 1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또 분석해 보니까 최초 합격자는 학생부 지정 교과 평균 등급이 3.68, 근데 최종은 3.71로 약간 떨어지는 게 보이죠? 영어도 나와 있고 세계의 영어를 제외한 세계 영역도 이 정도의 점수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점수는 71점, 70점 정도, 이 정도에 돼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의 의미보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어라든지 영어를 제외한 3개 영역의 수능 점수를 확보하시는 것, 논술 점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시문을 잘 살펴서 자기식 글쓰기로 여러분들이 써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주요 사항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조기 졸업 예정자 다 포함하죠.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으신 분들 모두 지원할 수 있고요. 인문사회계 모집 인원은 227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형 요소는 논술이 70%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학생부는 30%, 그중에 교과 20%, 비교과 10%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나 출석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비교과 10%는 모두 만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주지해 주시고요. 논술고사 시험은 12월 12일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사 시간은 3시 반부터 5시 10분까지고요.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반드시 3시까지 고사실에 입시를 완료해야 됩니다. 100분 동안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음 정보를 보실까요? 반영교과는 인문사회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죠. 역사, 도덕을 포함한 이 교과가 되겠고요. 활용지표는 석차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1, 2, 3학년 반항은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비율이 좀 다르죠. 1학년은 20%, 2, 3학년은 40%씩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등급별 점수표는 이렇게 배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9등급까지 20점에서 0점 처리까지 되겠습니다. 1, 2, 3, 4등급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는데요. 6등급부터는 7등급, 특히 8등급은 이제 점수가 12점으로 8점 차가 되는 이런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자, 비교과 반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 만점 10점 처리를 하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경쟁률이 초기에 상당히 높다가 20대 1 정도까지, 18대 1 정도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5.3대 1, 5대 1까지 내려가는 이유는 바로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끝까지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인문사회계에서 모집 단위별로 약간 다른데요. 경영대학, 경제통상대학은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탐구 영역 중 이 3개 영역의 등급이죠. 합이 6등급 이내여야 되고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예술대학이죠. 여기는 합이 7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뭐 공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4등급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부산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팁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대학교에서 발행한 논술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있죠. 그 다음에 논술고사 기존의 기출문제, 그 다음에 예시 답안이 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논술도 역시 문제 예시 답안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들어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서 문제가 출제됐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산대학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 모집으로 들어가시고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관련 논술 정보를 모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논술은 학생부 교과라든지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술을 잘 보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70%이기 때문에 논술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능 최저도 반드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코로나19 그다음에 올해 자연재해도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학교 가기도 힘들긴 했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내년에 여러분 웃는 얼굴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